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혀 숙달되지 않은 의사가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종아리를 절개를 하고 피부를 같이 절제했어요. 그래서 꼬매니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 뭐야? 야,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요. 근데 항상 다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나는 생각도 못했어. 지방 절제술의 역사입니다. 와. 지방 절제라고도 하고 흡입이라고도 하지 지금은. 지방 흡입이라고 하지. 뭐가 됐든 간에 바디 실루엣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최초로 이루어진 게 언제쯤부터일까? 이거는 좀 최근일 것 같은데. 미용적인 목적이죠. 미용적이죠. 완전 미용적이죠. 이집트였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비만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부정적이었나?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최근까지 살집이 있는 사람, 보통 안 쪘으니까 살이. 비만 인구에 대해서는 인식이 좋았어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실제로 풍채가 큰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 지금도 실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마른 사람과 살집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누가 더 직급이 높을 것 같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풍채가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소설가들은 캐릭터를 조형할 때 나이가 있고 살집이 있는 사람을 써놓으면은 딱히 설명이 없어서 높은 사람으로 그냥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서양은 어땠을까? 고대 유럽을 봐야 돼요. 고대 유럽의 르지 시절,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죠. 그리스는 도시국가, 폴리스예요. 사실 로마랑 비교하기에는 로마가 좀 기분이 상해. 로마는 제국이거든. 제국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엠파이어제. 뜻을 물어봤는데. 여러 나라들의 연합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치가 내가 커. 그렇다고 제국은 아닙니다. 말했듯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그 제국이라고 해요. 연합이 아니라 정말 점령은 점령. 이렇게 점령을 해서 내 강역 안에 여러 나라가 있어. 최초의 제국은 아니라 사실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기원전 6, 7세기이고 로마는 이제 기원 후의 제국이야. 그래서 항해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유명한 말이 있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 따르는데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계속 로마로 유입시켜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 부유해져.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해집니다. 수은 사톤 들여오고. 로마를 다룬 미드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퇴폐적이잖아.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자극적으로 한 게 있겠지.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먹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퇴폐적이야. 데워내고 먹었다고.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씹다가 단물만 삼키고 뱉어. 근데 사실 삼키는 것도 재밌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배가 부른데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배를 딱 쳐요. 그러면 노예가 양동이를 들고 와. 그럼 내가 테이블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목구멍 안쪽을 전문 노예가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긁어서 개그리프렉스를 일으켜. 그래서 음식을 양동이에 개어냅니다. 그다음에 얘가 가져가서 버리면 다음 요리가 나와.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걸 먹었냐면은 지금도 먹기 어려워. 구운 기린의 목, 속 재료를 채운 코끼리 코요리, 돼지 자궁구이, 돌고래 미트볼, 사슴의 뇌, 공작새의 혀를 넣은 파이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맛보다는 나 이렇게 잘 산다. 진짜 구하기 어려워. 나 이렇게 구하기 힘든 동물들 가지고 요리할 수 있다. 식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비만한 사람들이 로마에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 아프로니우스 카이시아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전형적인 로마 귀족이야. 먹는 거 진짜 좋아해. 이 사람의 아버지 대아프로니우스. 이 사람은 변경백입니다. 로마의 제국 강역에 변경해서 군사 사령관이야. 전공도 진짜 많이 세웠고 이 사람이 로마에 올 때 개선식까지 열릴 정도야. 대단한 귀족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근데 체격이 완전 전사 그 자체. 근데 아들은 뚱뚱해. 얘는 먹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야 진승아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좀 덜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때 뭐 대화가 되겠어? 아빠의 의견이 사실 전부잖아. 아들은 아빠가 빼라 그러면 빼야 돼. 단기간에 뺄 수가 있어? 나도 노력하는데 안 빠져. 원래 비만이 힘든 거예요. 빼기가 힘들어. 그 당시에는 더 빼기 힘들지. 운동 원리나 식단 이런 거 이해가 없을 텐데. 전혀 없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한번 수술해보자. 너 배에 있는 지방을 한번 제거를 해보자. 근데 너부터 하면 안 되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노예들. 와. 마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먹여요. 그 다음에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사인지 아닌지 몰라. 했을 것 같아 근데. 했을 것 같아. 아들한테 이건 먼저 야사야. 근데 정사는 플리니우스, 아까 그 수은 편에서 이제 수은 수입했다고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사람이에요. 기원 후 78년에 발표한 박물지에 소 아프로니우스가 받은 수술이 나옵니다. 지방 조직에 대해서도 말해요. 지방 조직은 아무 감각이 없고 혈관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손쓸 수 없던 체중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살았어? 살았대.
실제로 그 이후에도 아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 돼. 근데 이런 수술이 빈번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와 어떻게 했지? 열어서 뭐 조금 뺀 다음에 아니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로마가 강역인 유대 지방도 있잖아요. 유대 지방에 이제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 상류층이거든. 그 사람 중에 이제 되게 뚱뚱한 사람이 있었나 봐. 엘르아잘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수술 받아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대리석 방에서 복부를 개방하고 지방을 여러 양동이 분량만큼 제거했다. 그 다음에 엘르아잘의 복부가 크게 줄어들었고 판단을 내릴 때 직감에 의지하는 일이 줄고 분별력이 좋아졌다. 성행위도 더 빈번하게 했던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사망하긴 했는데 기록에는 이게 배를 다 연 건지, 그러니까 복강을 연 건지, 복강은 절대 안 열었겠죠. 왜냐면 가죽만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연히 피하 지방을 뺐을 거고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 있는 근육이랑 복막은 아주 멀리 있으니까 기록을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히포크라테스가 복부를 절개하면 죽어. 근데 복강을 열면 진짜로 죽어.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복강 열면 죽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복강을 여는 건 아마 금기였을 거야. 그리고 배 안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아마도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복부 지방 재건술이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발전을 못해. 효과가 굉장히 좋았지만 소 아프로니우스는 아프리카 원정군 사령관이 돼. 집정관까지 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갔으니까 로마처럼 먹진 못했겠지. 그러니까 한 번 제거한 지방이 생활습관까지 개선이 되니까 건강해져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중세 시대가 열리죠. 이때부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냥. 그리고 의학 수준도 떨어집니다. 이때는 그래도 포도주로 닦고 뭐 나름대로 소독도 하고 했어. 근데 중세 시대로 썩히잖아. 배 열면 바로 죽어. 그리고 뭐 아사 사건만 하면 중세시대에 유명한 기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 이제는 정설이 됐지. 12세기쯤에 지구에 조금 약한 빙하기가 왔었던 것 같다. 몽고족이 당시에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있던 고비 사막이 초원이 됐어. 지구가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초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한 10배에서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이유로 그 당시에 기근이 너무 많아. 비만에 대해서는 딱히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어.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과식에 대한 경계는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어요. 너무 뭐 탐하지 말라. 근데 날씬해야 된다는 강박은 없었어. 눈앞에서 꼴 보기 싫게 너무 많이 먹지만 말아라. 이 정도야. 오히려 영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 열었을 때 내가 지금 되게 건재하고 나 아직도 힘세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부하들이 보면서 와, 저 양반 되게 잘 먹네. 아직은 좀 충성해야겠는데? 근데 오준성이 이제 좀 늙어서 깨작깨작해. 아, 마트에 갔는데 약해졌는데 날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하듯이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사람들이 막 와, 영주님 이랬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가 19세기부터 이게 변화가 됩니다. 특히 미국이 그랬어.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인 게 씨를 뿌리면은 그냥 막 자라.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자라요. 난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더라. 추수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걸 흘렸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나갔던 길이 막 밭이 돼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땅이 막 너무 좋아. 비옥해. 너무 비옥하고 막 게다가 동물도 막 다 크게 자라고 다 잘 자라.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문에서도 이제 비만에 대한 약이 나옵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게 1890년이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리고 체중계가, 공용 체중계가 놓여지기 시작한 게 1891년이고 가정용 체중계가 팔리기 시작한 게 1913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9세기 말부터 아, 우리가 너무 살이 찌면 안 되겠다. 비만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더 가속화시킨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났어. 다 힘들어. 근데 얘는 살집이 있네? 우리 전쟁 나가지고 다 힘들어가지고 물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너 혼자 뭐 숨겨놓고 먹는구나. 맹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그래서 이제 1921년부터 비만에 대한 치료가 시도가 되거든요. 환자가 원래 댄서였어요. 근데 무게가 늘어서 힘든 거야. 그래서 오케이. 내가 너 다리에 지방을 제거해줄게. 그래서 양쪽 종아리 부분에 세로로 길게 절개선을 쭉 넣습니다. 근데 다리는 사실 특히 종아리는 지방 제거에 유리한 조직이 아니야. 여기 근육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비율이 적어요. 근데 이걸 잘 몰라. 그냥 째버렸어. 이게 일단 첫 번째 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지방을 절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방만 제거해야지. 피부도 같이 드러냅니다.
명확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이후에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부까지? 이비인후과에서 두병과 암 수술을 하면 재건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허벅지나 이런 팔뚝에서 떼서 이제 재건을 해주는데 여기서 피부가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 이 당기는 장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요거를 어떻게든 예방하는 게 관건이에요. 안 그러면 눌려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괴사하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혀 숙달되지 않은 의사가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동아리를 절개를 하고 피부를 같이 절제했어요. 그래서 꼬매니까 너무 강력한 힘으로 당겨서 꼬매야 됐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생겨가지고 이게 오면 얼른 이걸 수술해줘서 압력을 열어줘야 되는 그쵸, 건데. 그쵸. 근데 이 환자는 뭐 열 수도 없지. 왜냐면 피부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 괴사가 진행이 되고 절단을 합니다. 양쪽 다리를. 그래서 주류 의학계에서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라는 인식이 그건 팽배해지지만 잘했네 그래도. 이 사이에도 당연히 피부를 동반한 절제술이 배나 허벅지에서 시도가 계속됩니다. 결과는 사망 또는 절단.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50년 지나고 나서. 1972년 50년 지난 후에 독일 의사 슈르데가 새로운 거를 고안해요. 그거 자꾸 칼로 째가지고 뭔가 절개를 하려고 하니까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배에 구멍을 내고 당시에 소파술이 생겼어요. 지금 하는 그 리포덕션이네 지금 하는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왜냐면 그때 석션이 없었거든요. 큐렛을 넣고 이제 긁어내는 기구를 넣고 지방을 막 긁어냅니다. 근데 사실 잘 봐봐. 지방은 확실히 혈관이 적긴 해요. 그렇지. 근데 없어? 있지. 없긴 않잖아. 열어서 하면은 모든 걸 보고 하니까 오히려 금연에 있어서는 안전했는데 구멍을 넣고 뭐 내시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느낌으로. 그냥 막 긁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마취는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지방색전도 생기고 출혈도 생기고 사망을 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전에 하던 것보다 확실히 낫거든. 계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1976년에 카셀링이라는 의사가 저전령 흡입기에 연결된 이중 블레이드 큐렛을 도입합니다. 오씨.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넣어. 그럼 훨씬 빨라. 내 끝이 날카로워. 빠바바박 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일로 튀어나. 왜냐면 이게 전기로 하는 거보다 얘네보다 더 세거든. 그러니까 뽁 뚫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혈관 같은 거 건드리면 뭐 출혈이랑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여전히 합병증은 되게 많아.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발달하게 된 게 이 말단 지방에 식염수나 히알루로니다제 이 수압으로 위 아래랑 지방이랑 딱 분리를 하는 거야. 층을. 그러면 물에 의해서 이게 지방층에 혈관 따방이 딱 보여요. 훨씬 잘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쉬운데? 라고 해서 이제 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여기서 왜 지방 흡입술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때부터 흡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절제술이었습니다. 절제술이었다가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서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고 뭐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방 흡입도 하고 초음파랑 같이 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지금의 안전한 지방 흡입술이 된 거죠. 저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기록을 보고 어떻게 그때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항생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걸 했다고? 사실 제가 이거는 미용 수술의 역사를 하려다가 오다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사실 이래요. 계속 갈래갈래 이렇게 하다 보면 할 게 되게 많아. 아직도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없지 않아요? 아직도 한 것만큼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올해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